학교에서 계약하자마자 시험 본 거거든요, 지금 고3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시간이 멈춘 듯 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시간이 흐르는 곳이 있죠. 째깍째깍 지금도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고3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 에듀설전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학번도가 아주 싹 리모델링을 해서 근사한 공간으로 네, 너무 멋있죠. 잘 지냈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다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 뭐 그렇게 궁금하시면 네. 학반로 밴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근사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네. 오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자, 고3 입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고3 아이들이 계약을 가장 먼저 해서 네. 지금 학교에 등교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도 아마 치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계약이 먼저 진행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혹은 어떤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등교를 조금 더 멈춘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최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다양한 어떤 수업의 결과물들을 갖고 학교에서 계약을 하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나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에 기록해 주려는 방향이 있었으나, 워낙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가급적 수행평가를 좀 자제하고 지필고사 중심으로 많이 성적을 매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3의 경우 재수생들에 비해서 이 3학년 1학기의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은혜 교육부 장관께서도 최근에 고3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대교육과 협의해서 7월 중에는 고3들의 어떤 불리한 부분을 좀 상쇄시키는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시죠. 네, 재수생보다 고3들이 많이 불리할까요? 그게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정부는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한 가지의 정책에다가 다 담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 아주 극상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행이든 아니면 자기의 공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낭비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미리 준비가 다 끝나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은 지금 학교를 안 가는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학습량이 더 밀도 있게 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얘기가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학교 선생님의 어떤 강제와 통제가 있지 아니하여도 본인 스스로가 스케줄을 짜가지고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관리받고 아니면 조금 더 케어받았어야 할, 그래서 옆에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했던, 다시 말하면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학교에서 계약하자마자 시험 본 거거든요, 지금 고3이. 네. 지금 고3은 계약하고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고 바로 그냥 시험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3 학생들 시험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맞이하다 보니 학교에서 난이도 조절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았다라면,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혹은 학교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지필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시험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패턴을 보면, 네. 사실 고1 때는 목표 전공이나 그 진로에 대한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두루두루 하는 형태라면 고2 때 조금 더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 고3 때 약간 활용점정처럼 딱 좀 임팩트 있는 활동들을 하려는 계획들을 많이 수립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3 중요한 시기에 어떤
계획했던 활동들을 다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네. 사실 재수생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학생부에 기록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그런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 못 진 상태라면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고려해 주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준비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내가 불리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 이외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뭐 정시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는 같은 울타리에 있는 아이들끼리 경쟁이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덜하겠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재수생들은 수능이나 어떤 논술이라고 하는 자기가 준비한 시험을 해서 그냥 매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기숙학원처럼 아예 이 외부와 통제되어 있는 안전한 곳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좀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으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불안감도 있고 근데 활동을 해야 되나 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데는 분명히 결여되어 있거나 불리한 상황이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대학 또는 교육부에서 지금 자꾸 나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조금 재수생보다는 고3 친구들이 불리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려나 정책적인 부분을 해주는 게 맞는 거는 맞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정책적으로 네. 정부가 이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예견된 네. 혹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가 이걸 다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다만 고3과 고3 간의 문제는 사실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고3 같고요.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고3. 네, 문제는요. 만약에 그 안에서 내신이 잘못 나왔다, 네.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활동 내역들 중에서 내신 외의 활동 내역들 중에서 재수생과 고3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재수생은 3학년 1학기가 완전히 기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대학들이 고3 1학기 과정을 과연 어떻게 반영하고 서로 간의 격차를 어떻게 이걸 조율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학들별로도 이 고민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고3 학생들 혹은 수험생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3을 위한 좀 대책들이 발표되고 네. 있는 거네요. 네. 조금 소개를 드린다면 근데 이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네. 뭐냐면 각 대학은 현재 고3 아이들이 치를 2021학년 입시 전형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을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부 그 학생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교협에 이렇게 이 전형을 약간 손 봐도 되겠는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 대학은 꼭 질의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균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능 최저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등급 3개. 네. 근데 이 부분을 현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능 준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3등급 3개로 조금 낮춰주겠다. 네. 중요한 사항이네요. 네, 그리고 네. 정시에서 수능 점수 이외에 무단 결석이 있느냐, 봉사 네. 시간을 충족시켰느냐 몇 가지 조건인데 그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점 요인이 있는데 네. 이번에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봉사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걸 발표했고 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고3과 졸업생 모두 네. 3학년 때 이루어진 수상 경력, 창체 활동, 봉사 활동은 다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고3만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작년에 재수생들도 네. 고3 부분 드러내고 평가하겠다. 똑같은 네, 조건에서 잣대를 그렇게, 대겠다. 네, 네. 그런 발표를 했고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재외국민 전형이나 외국민 특별 전형에서 네. 어학 자격 기준을 폐지하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학 시험을 안 보거나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성적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은 뭐 최소화하겠다를 얘기했고 서강대는 3학년 1학기 봉사 참체 수상 등을 최소 반영하겠다라는 표현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반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핵심은 현재 고3 학생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향을 네. 하겠다는 부분이고 논술에서 비교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논술 시험에서 논술 점수 내신 플러스 봉사랑 출결 여기에 네. 대한 어떤 점수가 있었는데 봉사 출결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기준을 좀 완화할지 말지 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반영을 어떻게 할지 네. 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윤해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7월 정도 되면 네. 그 대교육과 충분히 협의가 된 네. 각 학교별 고3들을 위한 네. 어떤 이런 입시 제도의 약간의 변동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조금 재수생들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불리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만회해주기 위해서 대학들이 정책을 발표해주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고3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